임정민 시인 추모. 초등학교 교사 정영태임.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수료. 오세영 교수님께 3년 반 지도 받음. 제18호 독립문집 내 마음의 숲 편집 고문. 한국국보문인협회 부이사장. 주간 한국문학신문 시부분 대상 수상 2016년. 제3회 우주문학상 수상 2018년. 국보문화 작가대상 수상 2020년. 시집 소리는 잠들지 않는다. 울지 않는 밤. 시의 순간. 아등바등 그리고 임정민. 번민과 해이를 반복하며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온 날들. 수많은 갈피가 손가락 사이로 맥없이 빠져나가는 삶을 살았다. 간간히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지. 잠시 멈춰서서 내 나이를 생각해보니 나의 값의 그림자가 웃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에게도 공정한 태양이 후회와 연민과 반성의 깨달음을 피워준다. 임정민 시인의 마지막 요작. 2022년 12월 11일 오후 11시 19분 작성. 12월 12일 오전 10시경 썰어짐. 임정민 시인 가족 추모. 유고시가 주는 갱회감. 고영근. 임정민 시인 둘째 아들. 저의 어머니는 임정민 시인입니다. 어머니는 2022년 12월 12일 아침에 뇌동맥류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치료진이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애석하게도 2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소 급작스럽게 쓰러지신 다음부터 제게는 어머니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어머니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 가다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저로서는 어머니의 지나간 발자취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어머니의 행적을 글로 남겨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국립민속박물관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또 서울국립국악원 인간문화재 김중섭 사범에게 단소를 사사했고 체육자 교수로부터는 닭종이 인형을 사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평생교원에서 오세영 교수에게 시창작을 사사했고 용산 아이파크 문화원에서는 오봉옥 교수로부터 시창작을 사사했습니다. 2016년에 첫 번째 시집 소리는 잠들지 않는다를 출판한 후 2016년 월간 국보문학 시부분 수필부분 신인상을 수상했고 주간 한국문화신문 문학대상 시도 수상했습니다. 2018년에는 우주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 두 번째 시집 울지 않는 밤을 출판했고 2020년에는 향운문학상 시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 번째 시집 시의 순간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 삶의 궤적 역시 다채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무릎을 해결하는 과제도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모두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유고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쓰러지시기 약 10시간 전에 마지막 시 아등바등 그리고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동시에 가슴 뭉클해질 만한 시였습니다. 어머니의 유고시를 읽으면서 비로소 저는 어머니의 삶을 규정짓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천생 어머니는 시인이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인으로서 말 그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은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었지만 어머니는 유고시를 통해 가족들에게 경외감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경외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경외감에는 경이로움과 신비함 그리고 숭고함 등의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에 따르면 경외감은 인간의 정신이 향유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로서 지금 이 순간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세상 저편에서는 부디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제 생각은 항상 다음의 두 단어로 끝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임정민 부이사장님 영전에 김종대. 유난히 추운 임년 동짓달, 폭설이 내린 겨울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한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국보문학 행사 때마다 온화하고 인자하신 고운 미소로 눈인사하시던 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시려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며 시낭송과 노래가락을 즐기시더니 석별의 정 남기지 않고 준비 없는 이별을 해야 했나요? 산다는 것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이생에 남은 묘한 일랑 속세에 묻어두고 갈래길 여정에서 고이 푸십시오. 못다 이룬 문화 예술의 꿈 님의 뜻을 기려 후배 문우들이 피워가겠습니다. 팬이 영면하소서. 김종대 시인, 문학평론가, 한국문인협회 제도개선위원장, 국제 PEN 한국본부 이사, 국보시문학대학원 지도교수, 제33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편집 고문, 저서 바람이 머문 자리, 토담의 수채화 외 수상, 소월문학상, 한국문인상, 행자부 장관상, 건정훈장, 포장순 외 다수. 임정민 부이사장님에게 한성희. 굽은 허리 힘내어 문학행사 앞장서시던 모습, 넌지시 내어주는 팔 사양하는 당신의 굳은 마음씨는 널 후배들을 아끼는 배려였지요. 뽀얀 피부 살포시 덮은 분가루 향, 검은 눈동자에 긴 속눈썹 깜빡이며 치장한 손과 목에도 여인의 한기 스며들어 나이를 알 수 없는 귀여움이 흐르고 시 쓰며 시낭송 즐기던 열정의 소녀였습니다. 고요한 밤하늘 물들이며 내 노트 들여다보는 별이 되신 당신, 님의 문학 향기는 새벽녘 스며든 시상을 깨우는 영원한 그리움입니다. 한성희 시인, 시조시인, 시낭송가, 서울 거주, 제33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자문위원, 월간 국보문학 시조 부분 신인상 수상, 제4회 전국시낭송경연대회 대상 수상, 한국문학신문 주최, 한국국보문인협회 낭송위원장. 임정민 시인을 기리며 도해. 하얀 연꽃 마음으로 내 곁에 와서 연꽃처럼 살다 간 임정민 여사. 국보문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자 환한 미소로 빛내신 임정민 시인이여, 그 연꽃 마음을 사랑합니다. 도예 스님. 이름 도예 스님. 본명 남괴원. 월간 국보문학 시 부분 신인상 수상. 해인사성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졸업. 석사 박사과정 수료. 미술 전문 심리상담사. 포산선연구원 원장. 다화선서 화가. 선원 구안거 성만. 선화 초대전 2000년. 한국국보문인협회 시분과 이사. 제28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편집국장. 임정민 사백님에게 홍성희.
국보문학 앞마당에 목련꽃 한 송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하게 빛내주시더니 이제 그 목련꽃 지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공손히 업하고 남기신 자취 따라 시향 찾아 떠납니다. 떠나가신 그 꽃밭에 시향 심어 바람에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홍성희 대구 출생 월간 국보문학시 수필신인 문학상 수상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 역임 시인 마을 동인 제32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편집위원 한국국보문인협회 대경지회 회원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아직은 저녁 햇살 산마루에 있는데 현월 이윤숙 굽어진 허리로 도산천 허리 누비고 마음은 비단이라 잡은 손 얼마든가. 아직은 저녁 햇살이 산마루에 있는데 바쁘게 가셔야 될 무슨 이유 있던가. 따뜻한 인사 없이 먼 길 가신 내님은 내 가슴 빗물 쏟아져 가는 길 전혀 없네. 이윤숙 경북 김천 출생 구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2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2017년 월간 문학세계 문화예술공로상 월간 국보문화 시조 부분 신인상 수상 문학세계 문인회 정회원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한국문학신문 경북본부기자 경북여성문학회 회원 걸모임 문세동인 시인마을회원 대경국보문학회원 시집 그때는 그랬어 공저 하늘비 삼방 겨울미소 환한 통정 등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 부이사장님 임수홍 임정민 부이사장님과의 추억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도 모자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국보문학 그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주도 문학기행 때 한라산 등반을 했을 때다. 비가 잔잔하게 내리는 아침 7시 성판악 탐방로에 모인 30여 명의 회원들을 백놈담을 향한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갔다. 물론 임정민 부이사장도 허리를 굽은 모습으로 담수를 나누며 힘들며 쉬다가 오르곤 했다. 1시간을 지나면서 부이사장님은 땀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 여러 사람 눈에 띄었다. 여러 시인들이 부축을 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빠진 상황에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은 채 걷는 모습을 보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용기를 주는 모습에 또다시 힘을 내 걷다가 결국 도중에 다시 성판악으로 발걸음을 돌린 어지의 노익장을 보여주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앞을 막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삶을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를 후배 문인들에게 몸으로 보여준 일하다. 12월 26일 오후에 아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해서 확인 후 부랴부랴 햇배 임원진들과 27일 12시 장례식장이 있는 고대구로 병원에서 만나 부의시장님이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문학을 펼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 작배를 했다. 집행부 임원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였기에 가슴속에도 뚜렷이 남아있을 것이다. 불편한 몸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면 야근할 때 먹으라고 간식거리를 사와 내 책상 위에 놓곤 했다. 이사장님이 건강하시야 전국의 국보 가족들이 마음을 놓고 창작에 임할 수 있다며 충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저는 햇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부이사장님을 뜻깊게 기르기 위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2월 5일 임정민 시인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회원들이 부이사장님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물론 가족들의 글도 함께 게재하기 위해 아드님과도 대화를 했다. 임정민 부이사장님은 햇배의 큰 어른으로서 본인이 가장 먼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했다.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기에 글에 대해 겸손함으로 자만하지 않고 노력한 분이시다. 그래서 문학계에서 공모한 문학상을 많이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집도 3권이나 출판했다. 이제 임정민 부이사장님을 하늘나라에 있는 문학의 전당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해 모시려고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이사장님, 이곳에서 늘 그를 가까이 하셨듯이 하늘나라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임수홍 월간 국보문학 발행인
주간 한국문학신문 발행인, 도서출판 국보 대표, 대한민국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명예이사장, 지구촌 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 부이사장, 한국국보문인협회 이사장, 임 부이사장님을 추모하며 임무용.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며칠 전에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국보문학의 기둥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왜 저희들을 두고 갑자기 떠나셨는지요. 갑자기 하늘도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눈바람이 휘몰아치니 세상 모두가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항상 웃으시며 인자하신 그 모습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메사에 앞장서서 보여주셨던 부이사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옆에 계시는 그 자애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 계속 맴돌고 계십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항상 임원회의나 행사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길이 나와 같은 방향이라 같이 지하철을 탈 경우가 많았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호선을 타고 가다가 군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할 때 부이사장님은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서 빙 돌아서 7호선으로 가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5호선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임 부이사장님은 부이사장님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3시집 시의 순간도 출간하셨습니다. 시평을 보면 임정민은 시를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지 않는다. 거저 살다가 시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뱉어낼 뿐이다. 그의 시는 막힘이 없다. 울림의 컨시, 깊은 사유를 느낄 수 있는 시라고 극찬하셨다. 정말 훌륭한 시인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시집 속에 담겨진 임정민 시인의 시적인 느낌과 시인님의 훌륭한 시향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임정민 이사장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이사장님의 훌륭한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 국보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훌륭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국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국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무영. 충남 청양 출생. 시인, 아동문학가, 수필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임, 한국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 이사장 역임, 한국국보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서울특별시문화상, 국보문학작가 대상 외, 저서 나의 길을 가련다, 내 친구 길 고양이 외. 어느 날 향기가 나는 사람. 양영주. 나는 어느 날 향기를 좋아한다. 감미로우면서도 달콤하고 때론 상큼하면서도 풋풋한 냄새로 코를 자극하며 풍겨오는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하기도 한다. 한겨울 거친 풍파에게 내고 담 모퉁이에 꿋꿋하게 쌓이는 로즈마리와 박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어느 날 향기와 상큼한 향기로 답해준다. 우리의 곁에는 많은 향기가 함께한다. 꽃 향기, 바람 향기, 바다 향기, 나무 향기 등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향들이 많다.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불쾌한 향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향이 더 많기에 그 향을 맡으며 행복을 느낀다.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사람에게서도 난다는 사실을 느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수많은 모임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람의 말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말투와 눈빛, 표정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향이 짙게 묻어난다. 국보문학 행사에서 임정민 부이사장님을 처음 뵈었다. 단아한 모습과 인자한 말투에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나긋나긋하게 잔잔한 미소를 띠며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가끔은 아로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냄새가, 때론 소향처럼 상큼한 냄새가 났다. 향기 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도 다르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무엇을 도와주고 나눠줄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임정민 부이사장님이 그랬다. 만날 때마다 무엇을 주고 싶어 했다. 조그만 봉투에 루즈를 넣고 삶에서 미소 지으며 수줍은 소녀처럼 건네주기도 하고 때론 향수, 스킨커버 등을 주기도 하셨다. 그런 마음이 고마워 국보 행사 갈 적마다 나도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조그마한 선물을 하곤 했었다. 부이사장님과 많은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국보 행사에서 만났다.
부이사장님께서 먼저 온 일행들에게 만난 점심밥을 사주셨다. 생색을 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결제하는 모습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었다. 식사 끝내고 행사장으로 오는데 국보 사무실 앞 조그마한 가게에 걸린 목도리가 깜찍해서 눈이 자꾸 갔다. 부이사장님도 추운 날이 아니라 그런지 목도리도 안 하시고 오셨다. 나는 부이사장님 손을 이끌고 가게로 들어갔다. 똑같은 검은색 목도리로 사서 부이사장님 목에 메어드렸더니 좋아하시면서 손녀가 눈에 밟히셨는지 분홍색 목도리를 만지셔서 기분 좋게 손녀 것까지 사드렸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몇 년 만에 단둘이서 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사라 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신 부의사장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지난해 5월 21일 일자산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출판 기념회 때 직접 사인한 제 3시집 시의 순간 시집을 꺼내 들었다. 처음부터 시인의 마음으로 음미하며 읽어 나갔다. 그중 아래 향을 기웃거린다라는 시에 마음이 끌린다. 야래 향을 기웃거리다. 임정민. 어느 별에서 오셨는지 새벽이면 길가에 분냄새 진한 여인이 울고 있다. 농가에 조롱조롱 맺혀있는 꽃봉우리, 밤이 다가매 그네의 향기도 꽃잎을 닫았다. 야래 향은 밤에 피는 제스민이라고도 불리는 꽃인데 낮에는 꽃봉우리를 우물였다가 밤이 되면 펼쳐서 진하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꽃은 작아서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한 가지의 수백 송이가 별 모양을 하고 피어서 이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다. 어쩌면 부의사장님과 닮은 것 같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오래도록 멀리 날아가는 꽃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향백리인 향만리라는 말이 있다. 꽃 향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진한다고 한들 그윽한 사람의 향기에 비할 수 있을까?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부의사장님의 향기가 그립습니다. 부의사장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래도록 그의 향기를 간직하겠습니다. 양영주 한국국보문인협회 수필본가 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사회복지 특임교수, 명품강사 아카데미 원장, 명품교육 컨설팅 대표, 시인 수필가 갈등조정상담 전문가, 취창업 전문 컨설턴트, 시니어 소통 전문 강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문 강사, 대한민국 문화예술명인대전, 수필 부분, 교육 부분 명인대상 수상, 세계왕대회 제1대 스피치왕 수상. 1월의 그리움, 이다겸. 겨울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기온도 변덕스럽다. 국보문학 행사에 참석하며 늘 깔끔하고 단아한 부의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다. 이번 국보문학 2023년 신년 할애식에서는 뵐 수가 없었다. 먼 여행을 떠난 고 임정미 부의사장님.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몇 년간 만났다. SNS에 매일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많은 작가 중 한 분이다. 만날 때 인상은 곱게 화장한 모습으로 살포시 미소 띄지만 자존감이 높아 보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주 만나면 좋겠지만 가끔 봐도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국보문학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굽은 허리를 시원하게 쭉 펴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다. 책을 상제하고 행사장까지 들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의사장의 고운 마음을 읽었다. 본인이 만든 책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책을 받아가는 작가들에 대한 배려였다. 작가가 사랑하는 책인데 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책을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국보를 사랑하는 부의사장님,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아픈 몸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었다. 조문 가는 길, 임정민. 어느새 나뭇잎이 수렁거린다. 얼마나 가파른 어둠을 견뎌왔을까. 수천 년 바람에 지청. 그의 입술에선 칼바람 소리만 흘러나온다. 풍경 자체가 나무함이 타구리다. 2022년 12월호 국보문학에 실린 한계가 있는 시에 담긴 작품이다. 이 시를 읽으니 마음이 먹먹해진다. 나뭇잎이 수건거리는 사물의 형상을 언어로 타자를 인식하는 관점을 알 수 있다. 나무 아미타불.
또 불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로 쉽게 말해 좋은 곳으로 가라는 연불이다. 오인법을 사용해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어 기도해주는 마음은 매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평소 부이사장님의 사랑이다. 마지막까지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가신 부이사장님. 교사로 살아온 삶이라 그런지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인품은 따뜻한 그 자체였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면도 엿볼 수 있었다. 제27회 일자산 우주 문학상 행사에서 시낭송하실 때였다.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책에서 시낭송 페이지를 찾아드렸더니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시낭송 마무리를 다 하시던 모습,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다. 벌써 보고 싶고 그립다. 부디 다른 세상에서는 아픔 없이 좋아하는 문학 많이 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부이사장님이 풍경에 기도한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제 모든 마음을 담아 기도 올린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다겸 시인 수필가, 한국열린사회대학교 사회복지 특임교수, 한국국보문인협회 국제교류연구소장, 부산문학인협회 감사 및 개관 문신 공동발행인, 한국문학신문 기자, 2020년 한국예술문화복지사 총연합회 수필대상, 2022년 우주문학상 소영문예 작품상 외 다수, 시집 말 걸어오는 풍경. 임정민 부이사장님을 추억하며 이현 조미경. 처음 국보문학에 등단하여 문인의 길을 걸을 때, 글이 무엇인지 시가 무엇인지 갈 길 몰라 헤맬 때 어두운 반길을 밝혀주시기를 자처하신 임정민 선생님. 크고 작은 문학 행사와 회의에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참다운 문인. 지방으로 문학 기행을 떠날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시던 부지런함과 글감을 향한 불꽃을 활짝 피우시던 마음을 오롯이 이 공간에 담아보고자 한다. 문인은 늘 활짝 열려있는 대문처럼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 상대방의 비록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개모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임정민 부이사장님은 젊은 후배 문인들에게 많은 인생 경험과 연륜을 통해 쌓인 지식을 풍부한 식견으로 알매대해 가르쳐주시는 고마운 선배님이라는 생각이다. 문학회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문인들이 모여서 오직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자세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선배와 후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나라의 기감이 되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지금도 잊히지 않은 임정민 부이사장님의 행적을 되짚어 보니 작년 여름 한라산을 등반할 때가 생각난다. 한라산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1950m나 되는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등산 초보자가 등반할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한라산을 오르시겠다는 각오로 약 2시간 정도를 오르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존경의 마음이 생겼다. 젊은이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하산을 했는데 80노령의 몸으로 한라산을 오르고자 했던 정신력에 감화받았다. 나 자신 한라산 백록담을 2번 완주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각오로 정상에 올라 교과서에서 보았던 백록담이 담고 있는 신비를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겠지만 내 인생에 한라산을 오를 만큼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행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다. 문학회에서 6년 동안 뵙던 생전의 꼿꼿함과 글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여름 2박 3일 동안 문학기행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서울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서 부산, 경주, 대구를 경유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은 더운 날씨 탓에 무척 힘든 여정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했는데 장시간 버스를 탄다는 것은 지루함도 있었지만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좁은 부산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도 젊음이 못지않은 인내심으로 견디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열정과 인내심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부산에 도착했어도 그곳의 풍경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진실에 대해서도 배움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후배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셔서 큰 가르침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던 문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글을 써야 하기에 잠시 서치는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만의 글감으로 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걸정이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문학회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인문들과 회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무총장으로 협회 임원들께 회의 참석 여부를 전화로 물으시면 언제나 불러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임정민 부이사장님. 12월 3일 등단식에 참석하셔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훈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비보를 접하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너울 뒷모습이 아름다운 작가님으로 누구보다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글꽃을 피우신 고인에 가시는 길에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도 부디 좋은 글 많이 쓰시기를 빌어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투영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고인이 남긴 시집의 책장을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고뇌가 고스란히 나의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앞으로 문인의 길을 갈 때 늘 노력하고 헌신하는 작가가 되어 평생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임정민 부의사장님이 남긴 글들이 앞으로 꽃처럼 활짝 피어서 글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이 물씬 풍겨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미경, 순천 출생, 서울 거주, 사업체 운영,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월간 국보문학시 소설 수필 부분 신인상 수상, 대한민국 문화예술명인대전 소설 부분 명인상 수상, 제1회 향후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 수상,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 수상 2020년, 제9회 우주문학상 수상 2021년, 제31호 동인문진 내 마음의 숲 자문위원, 수양의 회장, 한국국보문인협회 사무총장, 2021년 미스터 코리아 시니어 부문 진 수상, 시집 여백 공저 지상. 임정민 시인의 시세계 김전. 출생은 일본 오사카에서 했으며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국립국악원 인간문화재 김종섭 사범계 단수를 배웠고 서울국립박물관대학 2년을 수료했다. 2009년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에 입교하여 오세영 교수에게 3년간 사사하였으며 용산 아이파크문화원 시창작반에서는 오봉옥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월간 국보문학에서 시와 수필 부문에서 신인상을 받고 등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국보문인협회 시본과 회장을 역임하고 부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수상으로는 주간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2016년, 제3회 우주문학상 2018년, 향후문학상 시부분 대상 수상 2020년, 2021년 12월 26일 소천함. 임정민 시인의 활동. 임정민 시인의 양력이 말해주듯 끊임없이 배우는 학구파다. 월간 국보문학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 따스한 마음으로 대하는 분으로 후배 문인들이 길감이 되었다. 임정민 시인에게서는 시인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온다. 그의 고고한 자태는 국보문학의 상징이 되었다. 재작년 제주도 문화기행에서도 임정민 시인은 선배와 후배를 아우르며 시 창작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다. 임정민 시인의 문학에 대한 열성은 누구보다 강했으며 한마디로 노력하였다. 문학을 사랑하는 임정민 시인, 그가 남긴 발자국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임정민 시인의 시세계, 책은 작품 중심으로. 임정민 시인의 작품은 단단하다.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꾸밈없이 간결한 문체가 오히려 울림을 주고 있다.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물 흐르듯 풀어내는 솜씨는 일품이다. 독자들은 그의 작품 세계에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진지한 사세, 깊은 사유가 녹아있는 그의 작품은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독자를 맞이하고 있다. 단아하고 정갈한 외모와 반듯한 그의 성품이 녹아있는 담백한 작품을 이제는 마주할 길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의 최근 작품을 살펴보자. 햇살이 억새 사이를 느릿느릿 지나가면 나무 위를 서성거리던 새들은 텅 빈 하늘로 날아오르며 또 하루를 지우려 한다. 지는 해는 삶의 그림자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항온의 몸짓이 애처롭다.
손시른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 빈들의 바람이 길게 나부끼고 있다. 월간 국보문학 2호로 저문은 3전문. 이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삶을 노래하고 있다. 또 하루를 지우려 한다. 항운의 몸짓이 애처롭다. 빈들의 바람이 길게 나부끼고 있다. 해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생명을 당기고 있음을 담담하게 나타내고 있다. 관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인간은 유한의 존재다. 시간의 흐름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라고 나타냈다. 공감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유의 깊이가 있는 작품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다. 빈 가지로 맥 풀린 햇살을 가만가만 쓸어보는 감나무, 구름 몇 점 흐르는 하늘만 넉넉고 바라보다가 국화도 꽃머리를 숙이고 있다. 낙엽을 밟으며 오마든 사람, 가을이 다가도록 오지 않는다. 월간 국보문학 12호로 가을의 끝 전문.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지만 화자의 마음은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맥 풀린 햇살, 국화도 꽃무리를 숙이고 있다. 가을에 와야 할 사람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 작품도 쓸쓸함에 젖어 있다. 시인의 정서가 담뿍 담긴 작품으로 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꾸밈없이 진술한 언어로 작품을 그리고 있어 정감이 가는 작품이다. 어느새 나뭇잎이 수그런 그린다. 얼마나 가파른 어둠을 견뎌왔을까. 수천년 바람의 지청.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지하철을 타고 가제율역에 내리니 지하 통로 작은 불빛 아래 엎드려 국을 하는 사람.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고달픈 역사가 청청히 쌓여있다. 거의 입술에서 칼바람 소리만 흘러나온다. 풍경 자체가 나무아미 타불이다. 월간 국보문학 11호로 조문 가는 길 전문. 이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나뭇잎, 바람의 지청, 국을 하는 사람, 고달픈 역사, 나무아미 타불로 연결되어 있다. 묘사에서 느낌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물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부분도 잘 보이게 된다. 국을 하는 사람이 나무아미 타불로 치환되고 있다. 인간의 삶은 고달프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국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고달픈 역사가 청청히 쌓여있다. 이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조문 가는 길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의 사랑이 진득하게 담겨있다. 임정민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작품은 진솔한 표현으로 꾸밈 없이 서술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군더더기가 없고 한마디로 깔끔하다. 독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아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감각적 묘사로 시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유의 깊이가 있어 무게가 있는 작품이다. 마치면서 임정민 시인은 성실하며 학구적인 성품이다. 인간미가 넘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분이시다. 모든 국보 가족에게 존경받는 선배 문인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바람처럼 우왔다가 소리 없이 가버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임정민 시인은 이 땅에 와서 콤발재치를 남기고 갔다. 그의 문학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국보 가족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보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전 86년 현대시조 추천 완료. 92년 시세계 시등단 및 문학평론 등단 시집 겨울 분재회 다수 평론집 영혼을 울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찾았어. 월간 문학세계 및 시세계 상임 편집위원 역임. 개간 문해세상 편집주간 역임. 한국문학신문 논설위원. 월간 국보문학 편집고문. 제33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수 편집고문. 수상 현대시조 문학상. 추강시조 문학상. 문학세계 문학상 외 다수 현. 김전문학 아카데미 원장.